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한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삼성물산 합병 문제, 경제주민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저류 인플루엔자 AI가 빠르게 번지자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까지 확산됐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한진해운의 미주 아시아 노선을 인수한 대한해운이 육상 직원의 절반 정도만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한진해운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직원 1,0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네,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문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삼성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바꾸는 과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보면요, 일단 굉장히 복잡해요. 네, 아주 복잡하죠. 네, 그간 이 지배구조를 좀 바꾸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번 합병 문제도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오랜 기간 거미줄 같은 복잡한 구조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곧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시작은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는 전환사채 헐가 매각 사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에버랜드가 지난 2013년 제일모직 핵심 사업부인 패션 사업부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예 제일모직으로 바꿉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한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그 다음 과제는 역시 삼성물산이었습니다. 합병 전인 옛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나 삼성 SDS 등 이른바 삼성그룹 비금융회사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주회사였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는 게 절실했습니다. 네, 결국 이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물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합병 전후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인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제일모직을 시작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고 결국 삼성물산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총수 일가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확보하긴 했지만 지배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런 순환출자는 적은 돈으로 여러 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긴 하지만 약한 고리가 문제인 겁니다. 외부의 거대한 자본이 이 고리를 공격한다면 순환출자 구조는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을 좀 최소화시키고 합병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미 알려졌다시피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는 삼성물산 합병 회사에서 생명과 전자 그리고 SDI로 이어지는 단순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때 합병 키워드가 바로 1대 0.35 비율입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확보한 제일모직에 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당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국민의 돈이 들어간 국민연금은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기금이
3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합병 이후에 이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주주 전부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공정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특검도 시작되잖아요. 네. 뭐 합병 문제, 뭐 손실액 여러 의혹들이 조사 대상이 될 텐데 삼성물산 합병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이 끝난 건 아니라면서요? 네,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인 삼성금융지주사 전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비롯한 금융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기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삼성생명을 지주사로 전환하고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면 됩니다.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지분을 상속받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됩니다. 결국 에버랜드에서 시작해서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합병은 삼성을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굳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자,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자, 농장에서 최초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6일입니다.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자, 19일에는 전남 무안과 충북 청주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20일에는 경기도 양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역들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경기도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소독 효과가 떨어져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생 조류가 아닌 농장 가금류에서 첫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6일. 이후 AI는 전국 닭과 오리 농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시작해 일주일 만에 경기도 양주와 포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철새 도래지가 많은 서해안 일대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전 시도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운영되고 발생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산농가 모임이 제한됩니다. 경기 양주, 전북 김제, 경기 포천에서 의심축이 계속 신고되는 등 서해안 지역에서 확산 조짐이 있고 따라서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퍼지고 있는 AI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H5N6형입니다. 지금껏 경험했던 다른 AI 바이러스보다는 인체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금류에서 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확산 속도 역시 빠릅니다. 여기에다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겨울철새는 국내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소독을 해도 바이러스가 잘 죽지 않아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법정 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요즘 분위기는 그야말로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언제 누가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한진해운의 인력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현지 외국인 인력을 제외한 한진해운의 육상과 해상 직원은 각각 640명 정도입니다. 자, 이 가운데 선원을 비롯한 해상 노조원은 이미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해운의 미주 아시아 노선을 인수한
SM그룹 대한해운이 육상 직원의 절반 정도만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실직이 예고된 직원이 1,000명에 달하게 됐는데요. 이정미 기자가 한진해운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진해운의 미주 아시아 노선을 넘겨받은 SM그룹의 대한해운. 한진해운 소속 직원 가운데 미주 아시아 노선과 관련된 570여 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281명, 국내 육상 직원은 293명입니다. 현재 한진해운에 남은 육상 직원이 64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만 고용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 상황. 한진해운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고요. 면접을 몇 차례 봤지만 합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좌절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대한해운의 벌크선 분야 인력은 이미 충분해 한진해운 벌크선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더욱 어렵고 컨테이너선 분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벌크선 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좀 걱정이 많은 것 같고요. 컨테이너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용 승계가 꽤 많이 되겠지만 원래 절대 인력 자체가 많습니다.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해상 직원 640명은 전원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육상과 해상 직원을 합해 실직이 예고된 인원만 1,000명에 이르는 겁니다. 그나마 해상 직원인 선원들은 정부가 재취업 노력에 나선 데다 채용 희망 수요도 300명 이상은 존재하지만 육상 직원은 다른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가 몇 척 더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더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건데요. 해운 경기 한파 속에서 한겨울 실직까지 맞닥뜨린 직원들은 그저 맡은 일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하느냐며 원망 섞인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현대상선이 국적선사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까지 한 번에 화물을 운송하는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현대상선은 베트남 자동차 시장 등을 선점하기 위해 오늘부터 광양에서 출발해 부산, 상해를 거쳐 베트남 다낭까지 가는 노선을 개설하고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까지 가는 노선이 없어 화물을 보내려면 중간 기항지에서 다른 배편으로 화물을 옮겨 실어야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면세점 법인인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특허를 취득하면 5년간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현대면세점 대표는 앞으로 면세점 특허 취득 뒤 5년 누계 예상 영업이익의 20%인 500억 원을 환원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영업이익의 20%가 500억 원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채워 500억 원을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면세점은 지난달 관세청에 제출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에서 강남 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 투자 금액 300억 원, 지역 문화 융성과 소외 계층 지원 금액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 사회 환원 계획을 담았습니다. 쌍용건설과 대보건설이 수주 실적 향상에 따라 올해 인턴 직원을 채용합니다. 5년 만에 인턴 채용에 나선 쌍용건설은 오는 28일까지 전기와 기계 설비, 플랜트, 안전 분야 인턴을 선발해 내년 3월 말부터는 정규직으로 현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보건설도 오는 30일까지 기술직과 관리직에서 대졸 인턴 사원을 모집해 우수 사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동부대우전자가 1인 가구를 겨냥해 출시한 소형 가전제품 누적 판매가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동부대우전자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1인 가구와 싱글족을 겨냥해 소형 드럼 세탁기를 비롯해 벽걸이 드럼 세탁기, 15리터 전자레인지 등을 매년 출시했습니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LG U+와 손잡고 국내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합니다. 화웨이는 오늘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프리미엄 폰 P9과 P9 플러스를 공개하고 국내 프리미엄 폰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두 제품은 다음 달 2일 LG U+를 통해 단독 출시됩니다. 화웨이는 지난 2014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래 중저가 폰을 꾸준히 선보여왔지만 프리미엄 폰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이어집니다. 쏙쏙경제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